네, 안녕하십니까? 충북 미래체험 프로브 커넥트 레벨 1 심화 과정 13차 시 강의를 진행하게 된 국하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3차 시 전체적인 강의 구성은 로봇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프로브 커넥트 기본 책에 있는 구성 말고 그 이외에 핀툴 업그레이드하는 팁, 아이들과 간단히 조립 연습해 볼 수 있는 동물 피규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의 정의는 뭘까요? 이 로봇의 어원은요, 체코슬로바키아의 언어인 로보타라는 말에서 왔다고 해요. 이 말은 1920년 체코의 카렐 차베크의 희곡 소설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요. 어, 로보타라는 말은 강요되는 노동, 소장농의 노동이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로봇의 정의는 사람의 일을, 즉, 사람의 노동을 대신해서 사람이 편리하게 해주는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 기계 장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늘 끊임없이 편리함을 추구해 왔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노예제도라는 게 있었죠. 양반이나 귀족의 일을 대신하는 노예제도. 그리고 이런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하고 생겨난 게 바로 이런 로봇 기술의 발달이 되는 거겠죠. 사실 기술의 대부분의 측면은 편리함을 위해 더 나은 편리함을 위해 개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편리함을 위해 발달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뭘까요? 네, 바로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센서들, 센서를 통해서 입력받고 출력하는 그런 결과값을 보여주기도 하죠. 네. 다음으로는 로봇의 다양한 활용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로봇이라고 인식하는 형태는 약간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고 뭔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로봇은 반드시 움직여야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의해 작동되는 모든 기계 장치를 우리가 이제는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런 의료용 로봇. 사람보다 훨씬 디테일하고 아주 섬세한 수술을 오히려 훨씬 더 정확도 있게, 성공도 높게 잘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청소 로봇 또는 군사용 로봇, 물류 로봇, 이런 서비스 형태의 로봇들도 있고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런 공장 자동화 로봇들, 그리고 전체적인 범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이런 AI 스피커도 하나의 로봇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로봇의 형태는요, 최근 산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협동 로봇이죠. 사람 주변에서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은 하고, 그리고 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한 또는 반복적인 일들을 할 때는 이런 사람 옆에서 바로 작업을 도와주는 이런 협동 로봇 형태가 있는데요. 사실 모든 산업 현장에 이런 시스템과 기반 시설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 자동화를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오히려 이런 전 자동화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사고가 더 많이 난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협동 로봇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미래에 우리 친구들이 직업을 갖거나 생활하는 시점에는 이런 협동 로봇이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로봇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짤막한 영상으로 한번 볼 건데요. 제가 간단한 설명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로봇들은 이렇게 걷는 것조차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뛰기 시작하고 어떤 힘에 의해서도 중심을 잡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네, 굉장히 세게 밀어도 이런 중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 장애물도 성공하죠. 이렇게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던 로봇들이 달리면서 점프까지, 그리고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사람이 하기 힘든 동작들도 이렇게 아주 쉽게 해내고 있습니다. 잠시 보실게요. 현대차에서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개발 중 이런 로봇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엄청난 뉴스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옷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사람 몸에 착 달라붙어서 작동하는 로봇이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뭐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이제 현실에서도 가능해진 건데 자세한 내용 소환욱 기자 전하겠습니다. 두 개의 다리가 장착된 로봇이 휠체어에 앉은 사람 앞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영화 아이언맨처럼 앉아있는 사람의 몸에 자연스럽게 포개지며 착용됩니다. 착용이 끝나자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걷는 속도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로봇이 나에게 다가오면 로봇을 도킹을 해서 앞으로 전면부로 입을 수 있고, 그래서 타인 보험 없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무게중심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적용해 실수로 로봇을 밀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합니다. 비장애인과 비슷한 시속 3.km로 보행 속도를 끌어올린 웨어러블 로봇의 모터와 감속기 등 주요 부품은 모두 국산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컨트롤러 바로 밑에 렌즈 3개가 장착돼 전방의 장애물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메인 컨트롤러가 12개의 구동기를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웨어러블 로봇은 옆으로 움직일 때는 사용자의 힘으로 로봇 다리를 옮겨야 했지만 이 로봇은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치가 장착돼 더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좌석처럼 좁은 공간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 로봇 개발엔 스스로가 하반신 완전 마비인 연구원도 참여했습니다. 제 아이는 아빠가 항상 네 바퀴 달린 휠체어만 타고 다니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 이렇게 걸어 다니던 사람이라는 거를 좀 이야기해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카이스트 팀은 이 로봇을 중증 장애인들이 간단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뉴스 보고 정말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로봇 기술이까지 발전이 되어 왔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까지 지금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예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로봇 기술의 최신 소식을 전해준다면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핀툴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다들 아마 레벨 1을 경험을 해보셔서 핀툴 사용하는 방법들을 아실 거예요. 그쵸? 간단히 이야기 드리자면 우리가 기존에 쓰던 이런 핀툴은 구성이 이렇게 2단 핀을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락핀용, 그리고 이런 듀얼 핀 활용할 수 있는 듀얼 핀용, 그리고 중간에 모톤을 세팅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차이점은 락핀용하고 듀얼 핀은 여기 사이에 요 꼬리 길이가 조금 다르죠. 듀얼 핀이 훨씬 더 길죠. 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모터의 중심을 맞춰주는 이 모터 혼 세팅도 요렇게 딱 끼워서 할 수 있다라는 거 다들 아마 해 보셨을 거예요. 모터 홈을 맞춰야 할 때 사용하는 거 다들 아시죠? 음, 그리고 기본 핀. 기존에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돌리듯이 했는데 사실 하다 보면 돌릴 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서 친구들이 장시간 조립할 때 손이 아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 이렇게 핀툴을 약간 업그레이드하면 훨씬 수월하게 적은 힘으로 이런 핀툴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핀툴 조립하는 업그레이드 조립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 부품은요, 이렇게 일삼블럭 4개, 삼삼블럭 2개, 그리고 듀얼핀 10개가 필요합니다. 모두 준비되셨죠? 일단 이 삼삼블럭 아래요. 먼저 듀얼핀을 이렇게 4개 꽂은 다음에 여기 보이시나요? 모터 혼 방향이 아래로 가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차례차례 딱 조립을 하면 이렇게 완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이랑 다르게요. 이번에는 연필 잡듯이 비슷하게 잡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돌릴 때 힘이 훨씬 덜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핀툴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거 없어요. 저 이것 좀 찾아주세요. 저거 없어요. 이렇게 많이들 질문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것 저것 찾아주세요 하는 것보다 정확한 명칭을 알면 선생님 저 듀얼핀이 없어요 하면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이나 옆에 있는 친구들도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조금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을 알고 있으면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여유 부품을 잘 찾아줄 수 있어서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칭 이름을 할 때 이렇게 퀴즈 형식으로 하다 보면 훨씬 쉽고 재밌게 명칭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는 핀툴, 그리고 두 번째는 얘는 힌지 블럭, 세 번째는 핀, 마지막 2단 핀. 이런 식으로 이런 퀴즈를 활용을 해도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다음으로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연습용 피규어 만드는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어, 우리가 레벨 1 1차 시에 아기 돼지 돈이라고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연습용 피규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프로브 커넥트 수업을 진행하실 때 이런 연습용 피규어를 만들어 보실 거예요. 그런데 책에는 한 가지 작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피규어로 연습을 해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동물 피규어를 가지고 아이들이랑 또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있는 거 말고 이런 다양한 연습용 피규어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어떤 것처럼 보일까요? 닭이죠. 두 번째 소, 뱀. 얘가 바로 그 1차 시에 나왔던 아기 돼지 동이. 얘는 양입니다. 원숭이, 그리고 강아지. 얘는 사자, 토끼, 생쥐, 코끼리처럼 생겼죠? 코끼리 마지막으로는 네, 달팽이. 요렇게 그리고 저희가 이따가 또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북이까지 총 1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 잠시만요. 네. 요렇게 이제 아이들과 네, 요게 지금 바로 이렇게 넘어가서요. 동물 로봇을 만들면서 이렇게 핀툴 사용법에 익숙해져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교구 특성상 단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장기 차지 진행하실 때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선생님들께서 주제를 주시고 동물에 대해서 또는 아이들과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도입에 가지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조립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요. 짧은 시간이라서 도입 부분에 활용하시면 좋고 특히나 이제 이런
따라하는 작품도 좋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고 나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이미지를 떠올려서 원하는 동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똑같은 동물의 형태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서로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도입에 활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거북이 피규어 까몽을 만들 건데요. 음, 일자핀 위에 이렇게 핀툴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조립하는 방법은 이렇게 첫 번째 단계, 2단계, 그리고 세 번째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해서 모두가 6단계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짧고 간단한 시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가 사실 굉장히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특히나 유튜브에 보면 완성 작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여기는 QR 찍고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각 피규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똑같이 6단계.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푸는 이미지를 생각해서 만드는 것보다 따라 만들고 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지는구나에 익숙해지면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작품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창의적으로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조립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 오히려 다 하고 나서 분해하기 너무 아쉬워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간단하지만 동물 피규어 조립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파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차시 진행할 때 하나씩 주제 키워드를 주고 해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주제가 거북이다 라고 한다면 아이들이랑 먼저 거북이 생김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요. 뭐 거북이의 특성, 등껍질이 있다. 또는 신기한 거북이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신기한 거북이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봐요. 세상에는 이렇게 동전보다 작은 거북이도 있어.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아이들과 지금까지 서로 나눴던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 특징을 먼저 이미지로 상상해 보기도 하면서 그 특징을 가지고 표현해 보는 작품 만드는 활동으로 확장을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품 결과물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달라요. 거북이도 어느 누구 하나 같은 모양의 거북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개성 있는 동물 피규어를 만드는 시간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서로 작품하는 시간도 재밌고, 그래서 오히려 먼저 아이들이 주제를 던지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도 해서, 우리 강사님들이 도입부에 이런 시간을 갖는다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13가지의 피규어를 먼저 보여주고 이렇게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한 다음에 이런 활동을 한다면 훨씬 더 작품성이나 디테일 묘사가 아주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훨씬 의미 있고 창의적인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14차 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